그리고 2차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활용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사업에는 국가 산하기관은 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관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 점도 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뭐 인문학자로서 역사학자입니다만 처음에 사실 이 CT 기술 전문가들과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초기의 경우에 보면 인문학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용의 검증 체계를 담당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 배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주 정말 작은 부분만이 배정됨으로써 과연 이런 사업에 인문학자들이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게 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는 상당히 많이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몇 년 하면서 확실히 초창기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한 뭐 7, 8년, 뭐 8, 9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참 어려운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테마 중심의 개별 사이트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주제와 주제 사이의 어떤 연속성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빠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간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의 관리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좀 더 분명해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재가공 정보의 경우에는 상상력을 발동하거나 직접적인 이제 문화산업 활용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의 내용으로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듯이 역사적인 사실 정보와 아까 말씀드린 반창작 가공 형태의 재가공 정보가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용 미디어에 있어서도 해설 및 사실 정보는 텍스트와 사실 중심, 사실 정보 가운데 일부는 복원된 멀티미디어의 형태, 또 반창작 가공 형태는 그래픽, 일러스트, 동영상 등으로 이제 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대체로 인문학 또는 뭐 역사학이라든가 뭐 신화학이라든가 뭐 민속학 이런 그 전문가들이 사실 정보를 대체로 이제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일반 문화산업 종사자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재가공 정보의 경우에는 이미 제작자들에 의해서 창작의 개념이 투영되어 버리다 보니까 실제 산업 종사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가져다 쓰기보다는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도 된다. 자신들이 말하자면 산업 종사자들이 사용할 때는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뭐 미디어 해상도의 어떤 요구 수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 돼버리고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존재하게 됐고요. 이 저작권 문제에서도 이게 원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뭐 구축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재가공한 자료 등의 어떤
저작권 양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료 활용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1년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이제 저작권 확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는 한 77%가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콘텐츠닷컴의 통합 포털은 이제 구축이 돼서 이미 2월 1일부터 개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청남집을 발간한다든가 뭐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뭐 다음에 보시면 사실 이것도 알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가시면 문화운영 백과사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는 사실은 문화콘텐츠닷컴에 있는 정보가 모두 거기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백과사전 항목에 보면 뭐 브리테니카도 있고 여러 가지 위키피디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다음에 보면 문화운영 백과사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역사 교사들이 활용하시면 학생들도 따라서 거기를 자주 들어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상력도 높이고 역사 학습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아까 잠깐 제 소개에 잠깐 나왔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여러 역사 교과서들을 제가 대표 집필을 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역사 교사들조차도 이 사업의 존재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의 이런 활용을 위해서 역사 교사 연수를 지금 3차례 이미 실시했고 올해에도 2차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점점 이것이 이제 역사 교사들한테 입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의 사업 추진 내용에는 이 닷컴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문화운영 자원 활성화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사실은 이 전통 문화와 콘텐츠 산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이 문화운영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일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가 지던 것을 다시 좀 해가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문화운영 콘텐츠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바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상업적인 수익은 이제 민간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이 풍부한 문화 자원으로서의 콘텐츠 산업에 이제 앞으로 이바지할 필요가 있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서 뭐 문헌 자료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려왔다면 이런 것들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우수성을 이제 창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활용 유형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사실 정보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재가공 정보에 대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았을 때 재가공 정보보다는 사실 정보가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